여기 해외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육 포럼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중국인 교장이 발표를 시작하더니 뜬금없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폄하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약 5분 뒤 한 외국인 남성이 중국인 교장의 발표를 중지시키더니 코웃음을 치고 맙니다. 과연 이곳 포럼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시라고 합니다. 약 2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선진국 시스템과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깨닫고 곧바로 한국으로의 취업 비자를 신청해 고등학교 원어민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약 2주 전 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부탁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교육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기괴한 장면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대표로 포럼에 참석했던 저는 다양한 나라의 교육 제도나 환경을 알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실상 포럼장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마주한 것은 한 중국인 교장의 어이없는 발표였는데요. 단상 중앙에서 중국과 한국의 교육 환경 차이에 대해 발표를 이어나가던 그 중국인 교장은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 환경과 급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중국의 특산품으로 만든 식사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알고 계시죠? 특히나 제가 교장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난 뒤에 저희 학교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이 찾아와서 견학하는 세계적인 중국의 고등학교로 거듭났고 지금은 많은 나라의 경력 있는 학교 교장들이 찾아와 중국이 위대한 나라라며 저에게 추천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나라만큼은 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교사나 교장들입니다. 대체 왜 중국의 속국이면서 중국보다 후진국이기까지 한 이들은 교육 인프라에서 어떤 부분이 잘나서 저희 중국을 이렇게나 무시하는 것일까요? 현재 한국은 전 세계 나라들 중 가장 심각한 후진국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후퇴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인 학생들은 교복조차 사 입을 돈이 없어서 헌옷 수거함에서 교복을 찾아서 꺼내 입거나 학생들끼리 교복을 돌려 입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학교는 이러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보면 아직도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들이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이 아니었냐며 저에게 헛소리를 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학교에서 전기와 물조차 공급되지 않고 특히나 성장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급식조차 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해서 제공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알려주면 모두 놀라더군요. 저는 한국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많은 나라의 교사직 인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난함과 후진국 실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뿐더러 몇몇 외국인 교사들은 한국이 교육 인프라의 선진국이라며 이상한 소리까지 하고 다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한국은 국가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서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급식을 먹는 학생들에게 감자조차 제공하지 못합니다. 감자와 고구마 정도라도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한국을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나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한국인데 왜 다들 한국으로 교육 이민이나 교육 취업을 떠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선진국 교육 인프라를 체험하고 싶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모두 뛰어넘고 한국에 도움까지 주고 있는 우리 위대한 중국의 고등학교에 오셔야죠. 심지어 한국의 고등학교들은 그 흔한 화장실조차 없어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한국의 학생들은 마치 100년 전 중국의 길거리 환경과 다름없는 쾌적하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은 100년 전과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최근 자신들이 중국인들보다 평균 IQ가 높다는 이상한 자료마저 퍼뜨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기조차 공급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한국인 학생들이 불볕더위와 한파를 막지 못한 채 열악함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 학생들보다 IQ가 뛰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헛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의 DNA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인원들이 중국인의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민감한 자료죠. 너무나 가난해서 수학여행조차 가지 못하는 한국 고등학교로 취업할 시간에 저희 위대한 중국으로 취업 비자를 신청해 중국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국은 중국이지만 한국은 오히려 최악의 후진국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런 논리와 근거 없이 처음부터 한국의 교육 인프라를 철저하게 깎아내리는 그 중국인 교장의 발언에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물론
대체 왜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서야 조금씩 제 주변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시선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한국 대표라는 알림판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고, 그 중국인 교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주위 외국인 교사들은 저를 보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는 중국인 교수의 실체 없는 거짓말에 속아 저를 후진국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교사로 착각하고 있던 것이었고, 저는 지금의 이 사태를 그저 분노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오해를 벗고 오히려 처참한 중국의 실체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기 전 아시아 나라들의 교육 현황을 알기 위해 중국과 일본, 한국의 고등학교를 실습 선생으로 차례대로 경험해 본 사람이었고, 그중 한국의 뛰어난 교육 인프라와 미국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살기 좋은 인프라에 이끌려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터넷에서 선진국이라고 떠들어대던 중국의 고등학교는 정말 이런 곳에서 학생들의 공부가 될까 싶을 정도로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공사판의 학교들이 대부분이었고, 앞서 발표를 진행한 중국인 교장의 말과는 달리 중국인 학생들은 학교에 에어컨조차 없어 여름이 되면 자체적으로 학교를 나오지 않는 황당한 사회적 현상마저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결국 저는 조용히 손을 들고 중국인 교장에게 질문을 요청했고, 마이크를 넘겨받은 뒤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교장 생활을 꽤 오래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중국의 학교에서 근무하신 사진이나 자료들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중국과 한국의 고등학교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계셔서 1차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3년에 가까운 원어민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조차 나오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라는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은 현재 중국 고등학교의 모습이 아닌가요? 심지어 현재 한국 학교의 급식 시스템은 미국조차 따라하지 못하는 최선두 인프라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각 나라의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한 번씩은 한국의 뛰어난 급식이라는 사진이나 글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러한 식단을 영양학적으로 구성하는 전문 영양사가 학교에 상주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학적 구성과 퀄리티가 좋은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의 출생지인 미국에서는 이러한 학교 급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으로 전문 연구원이나 교육 관련자들을 2년 이상씩 출장 근무를 보내고 있는데, 만약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교육 관련 정부 사람들이 왜 한국의 고등학교로 출장을 떠나는 것일까요?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의 선진국 급식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경험한 중국의 고등학교나 교육 시스템은 너무나 수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더욱 재밌는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학생들 중 80% 이상이 중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졸업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중국은 그 정도로 교육 인프라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이고, 중국인 부모들조차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하지를 못해 그저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실제로 중국에서는 고등학교 자체를 졸업한 학생 자체가 굉장히 적고, 당연하게도 그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인프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후진국화되고 있죠. 심지어 제가 실습생으로 잠깐 머물렀던 중국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1차원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학교에 지급하라는 황당한 통지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학생들의 교육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완벽한 후진국이에요. 학생들에게 생산적인 비전과 미래를 제시해야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1차원적인 노동인구를 채우기 위해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중국의 교육당국은 학생들을 가르칠 의욕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뛰어난 중국인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고, 오히려 이러한 학생들을 경계하고 있죠. 객관적이고 철저히 세분화되어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뛰어난 학생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얻는 민주주의 한국과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고등학교는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한국의 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 심지어 최근에는 학생들의 온전한 휴식을 위해 카페까지 생기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를 진행한 중국인 교장분의 말씀과는 달리 한국은 전기와 수도 공급에서도 너무나 뛰어난 인프라를 이미 갖춘 나라이기에
학생들이 머무르는 학교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사태는 전혀 발생하지를 않죠. 하지만 중국의 고등학교가 여름에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은 엄청난 폭염을 방지하려고 일부러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정전을 유발해 전기료를 아끼려는 정책마저 실행하고 있고, 학교를 관리할 돈까지 없어 학생들의 화장실을 야외 운동장에다가 설치했습니다. 학교 화장실에 비데와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된 한국 고등학교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수준 낮은 환경이죠. 그리고 이러한 교육 환경은 현재 선진국인 한국과 후진국인 중국의 교육 인프라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중국의 교육 관련 관계자들은 이러한 포럼이 있을 때마다 한국을 깎아내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의 고등학교 사진이나 급식 사진들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고등학교 급식은 이제 해외에서도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인터넷에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기만 해도 바로 알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더는 거짓된 자료와 선동의 발언으로 한국의 뛰어난 선진국 교육 인프라를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국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더더욱 후진국의 길을 걸을 뿐이에요. 1차적으로 정리했던 내용의 발언을 마치자마자 제 주위에서는 정말 중국인 교장의 발언이 전부 거짓말이었냐며 자신들의 휴대폰을 사용해 검색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포럼장 구석에서는 중국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나라라는 웅성거림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중국인 교장이 자리 잡고 있던 단상으로 나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반박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중국의 고등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있다던 그 중국인 학생은 저의 말이 전부 중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깎아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중국 고등학교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우습게도 그 중국인 학생은 겉모습으로 볼 때 절대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노안으로 보이는 학생일 수도 있었겠으나 그 학생의 목주름이나 얼굴의 주름으로 볼 때 절대 고등학생으로는 보일 수 없는 신체적 결함이었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국인 학생은 자신이 중국의 베이징 고등학교에서 제일 뛰어난 학생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중국의 급식은 가난한 한국인들은 절대 먹지조차 못하는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나온다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속으로 너무나 웃겼지만 더욱 확실한 반박을 위해 일단 그녀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현재 중국의 고등학교에서 위대하고도 뛰어난 교육복지를 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의 교장 선생님은 아니지만 저는 저 외국인의 거짓된 발언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국의 고등학교에 에어컨이 없다고요? 그건 완전히 중국을 물로 보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아직 중국에서는 몇몇 에어컨이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가난하거나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중국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태어난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더운 기후를 타고 나서인지 에어컨이 오히려 더 건강에 안 좋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저와 같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더 독이 되는 법입니다. 결국 이러한 에어컨이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외국인 선생님께서는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발언하고 계시네요. 중국이 한국보다 어떻게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중국의 고등학교 급식은 한국인 학생들은 너무나 비싸서 먹지도 못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그리고 계란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월급이나 교육 인프라로는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대단한 급식이죠. 직접 중국에서 근무하셨으면 이러한 실체를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왜 중국에 대해 거짓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중국의 고등학교는 화장실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진행하는데 화장실이 있는 것이 더 문제가 될 뿐이죠. 이러한 화장실을 참는 과정들을 통해 공부를 하려는 인내도 키우고 참을성을 기르는 법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처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화장실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돈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정확히 한국보다 100만 배 이상의 부자 나라가 확실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부유한 특징을 활용해 전 세계 참여인들이 뛰어난 선진국 중국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대잔치가 되기도 했죠. 이처럼 중국은 전 세계에서 현재 제일 뛰어난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처음부터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중국으로의 이민을 신청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못 살기 때문에 중국의 뛰어난 교육 인프라와 선진국 급식을 체험하려고 중국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고등학교에 헬스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부만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바로 한국의 교육 인프라가 얼마나 열등한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중국인 학생들은 처음부터 강인하게 태어나서 나약한 한국의 학생들처럼 체력을 기를 필요 자체가 없죠. 이게 바로 가난한 후진국인 한국과 위대한 선진국 중국의 차이입니다. 오늘 교육 포럼에서는 저와 같은 학생들이 몇몇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그들 대부분은 한국의 교육 인프라 실체를 모르고 있죠. 전기를 공급할 돈이 없어서 학생들이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의 교육 인프라는 너무나 뛰어나서 미국은 물론 이제는 유럽의 몇몇 국가들까지 중국으로 찾아와 중국 고등학교의 사진들을 찍어가고 있고 이것을 대단한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에 화장실에 비데가 있다는 말은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말을 해서 반박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중국인 학생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포럼장 전체에서는 우하는 소리와 함께 야유하는 목소리들이 동시에 들려왔고 역시나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지 정말 고등학생이 맞냐며 나이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말을 이어나갈 때만 해도 자신감 있어 보이던 자칭 그 중국인 학생은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중국인 교장은 황급히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30대로 보이는 중국인 학생에게 빨리 내려가라는 손짓마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포럼장 구석에서 너무나 익숙한 한국어가 들려왔고 저는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누가 봐도 한국인처럼 보이는 한 한국인 여성이 자신이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과학교사인데 말을 좀 해도 되겠냐며 단상 위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 한국인 선생님은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자신의 교사 자격증을 사진 자료로 보여주기 시작했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 자료와 함께 중국인 교장에게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며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도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저와 같은 많은 한국인 선생님들이 참석한 교육 포럼장이지만 발표 내용에 관해서는 한국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한국 고등학교의 실제 근무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깨끗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죠. 심지어 아까 중국인 교장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화장실이 외부에 있지도 않습니다. 최근 한국의 학교들에서는 화장실 시스템을 한 번 더 발전시키려는 대대적인 인프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첫 번째로 학교 내부의 학생들을 위한 샤워장을 만드는 방안을 구축하고 있죠. 또한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돼지고기나 소고기와 같은 비싼 음식 재료를 급식으로 전혀 먹어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고기라는 음식 재료 자체가 싸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가격적인 음식 재료 구성보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영양학적 구성을 수치학적 통계로 완벽히 통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거의 제공되는 급식에서는 매일매일 고기 반찬이 꼭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기에 실제로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스테이크와 새우 요리가 제공되고 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요리는 거의 매일 나오고 있죠. 아까 주장하신 것처럼 가난한 한국은 고기조차 먹지 못한다는 발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제가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주장하고 싶은 재미있는 자료는 바로 중국과 한국 성장기 학생들의 체격과 키 차이입니다. 같은 아시아계 사람이기에 영양학적 구성이 다르면 당연히 키와 체격의 차이는 벌어지게 되고 실제로 후진국의 나라일수록 해당 절대 수치가 작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요. 재밌게도 현재 중국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는 160이라는 통계 자료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는 170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려 10cm나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현재 한국에서 제공되는 영양학적 급식들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중국은 고등학교의 졸업생 숫자 그 자체가 굉장히 적지 않나요? 그만큼 현재 중국은 어려운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대다수 중국인 학생들은 졸업에 대한 열애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 한국에서도 학력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들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고등학교 졸업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만약 정말 한국이 중국보다 후진국이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동일하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교육 인프라 순위만 보더라도 한국은 3위 안에 등록되어 있고 중국은 30위권밖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더는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나 교육 인프라에 대한 열등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직 중국이라는 나라만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저와 같은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네요. 해당 한국인 선생님의 발언이 끝났을 때 포럼장에는 끊임없는 박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녀의 당당하고도 근거 있는 발표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교장의 발언에 반박을 하는 것에 무려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상황이었기에 포럼장에 있던 전 세계 각국의 교육자들은 중국인 교장과 학생에게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몇몇 외국인 교사들은 포럼장에 중국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전부 내보내달라는 단호한 모습마저 볼 수 있었죠. 선진국 한국이 부러워서 열등감을 느끼는 중국인들이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는 그들의 거짓된 발언을 바로잡는 것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지 깨달았고 그날 이후 한국의 고등학교로 돌아와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점을 알리는 강의를 대외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이라는 선진국의 나라를 알게 되면서 제 삶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생긴 것 같았고 이러한 부분은 바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는데요. 약 3개월 뒤 중국에서 새롭게 열리는 교육 포럼에 참석하게 된다면 저는 아마도 제일 처음 나서서 한국의 선진국 교육 인프라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사진 그리고 한국 급식의 위대함을 먼저 알려보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 먼저 행동에 옮김으로써 중국인들의 거짓된 선동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요.